수분이 굉장히 사실은 피부에 중요하죠. 물론 다른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. 그런데 또 피부에 좋다. 그래서 물 많이 먹어야 된다. 이게 한동안 그래서 막 연예인들 억지로 막 물 먹고 이 수분 섭취하는 게 유행이었던 적도 있잖아요. 최근도 또 뭐 하나 띄워가지고 물만 열심히 드시는 분들 많으신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물만 드셔가지고는 전혀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. 선생님, 제가 오늘 그 인터뷰 진행하면서 깜짝 놀란 게 두 가지가 있는데, 일단 선생님께서 노사를 하셨다는 것. 아, 네. 네.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카메라에 담기겠지만은 선생님 피부를 보면 잔주름 하나 없어요. 그리고 또 얼굴이야 뭐 어떻게 또 뭐 커버를 할 수 있다 치더라도 목 부분도 봐도 잔주름 하나 없거든요. 이게 선생님께서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25년 넘게 매일 권장량 이상의 소금을 먹었던 것도 관련이 있을 것 같고요. 피부 미용과 소금과의 관계,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금이 염증을 다스리는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강조 부탁드립니다. 쫀쫀한 그 아기 피부라고 하잖아요. 나이가 들수록 이 몸에 있는 수분이 빠지면서 쭈글쭈글해지기도 하고 그 탱탱하게 채워져야 될 세포들의 이 수분들, 그리고 피부에 우리 왜 물 오른다 라고 얘기하잖아요. 그런 부분들이 다 꺼지고 좀 쭈글쭈글해지고 수분이 굉장히 사실은 피부에 중요하죠. 물론 다른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. 그런데 또 피부에 좋다. 그래서 물 많이 먹어야 된다. 이게 한동안 그래서 막 연예인들 억지로 막 물 먹고 이 수분 섭취하는 게 유행이었던 적도 있잖아요. 최근도 또 뭐 하나 띄워가지고 물만 열심히 드시는 분들 많으신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물만 드셔가지고는 전혀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. 염분이 없는 소금기가 부족한 상태에서 물만 먹는다? 아무리 먹어도 내게 되지 않는 거죠. 결국은 빠져나가면서 내적으로 보면 만성적인 탈수가 오히려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수분으로 내 몸을 탱탱하게 채우고 싶으시다면 적정한 염분이 항상 좀 들어가줘야 되고요. 그래서 이 피부에서 뭐 수분이 가장 큰 역할을 할 거고, 수분 가득한 피부를 좀 만들고 싶다면은 소금과 함께 수분 섭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, 또 이 염분이, 제가 이 책 짠맛의 힘에 부제가 있습니다. 이 부제가 뭐냐면 원인 모를 염증과 만성질환 탈출하는 최강의 소금 사용 설명서인데요. 제가 지금 올해로 이제 27년째인데요. 이 일을 하고 수많은 분들이 스스로 치유 본능을 깨워서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면서 만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로 오셨지만 흔히 제가 종합병원이에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 가만히 내용을 들여다보면 염증이거든요. 관절염 있고 뭐 위염 있고 또 피부염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결국은 염증 여기저기 시달리다가,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아이들이 아파서 고열이 나서 병원에 가면 대부분 인후염, 그래서 또 중이염으로 간다든지 그게 더 심해진 폐렴으로 간다든지 뒤에 염인 거죠. 그러니까 우리 몸은 항상 이 외부의 환경과 이 환경에서 끊임없이 적응하면서 살잖아요. 순응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적응하면서 작용과 반작용으로 살아가거든요. 근데 여기서 함께 살아가는 여러 가지 뭐 바이러스, 세균들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미생물들, 그것들이 이제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유익한 아이들이 보통은 더 많이 존재하면서 그거 정도는 우리 군대가 있으니까 다 처리를 해주는데, 이 비율이 바뀌었을 때 이 유익한 일을 해주는 아이들의 이 유익균들이 줄어들고 그 외에 유해균들이 더 많아졌을 때 이 밸런스가 무너지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 장 건강과 관련해서 최근 현대의학도 이 부분 연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과거에는 그냥 이 뇌의 문제, 생각의 문제, 뭐 정신적인 문제, 심리의 문제 이런 것들을 머리 따로, 몸 따로 이렇게 생각했다가 최근에는 장뇌축 해서 이 것 필링이라고도 하고요. 이 겉하고 장하고 뇌가 굉장히 긴밀히 연결돼 있고 장이 세컨 브레인이라고 할 정도로, 그리고 장에서 굉장히 많은 면역세포들, 면역물질이 만들어진다고 하잖아요. 그래서 심지어 이 우울한 쥐에게 명랑한 쥐의 대변을 이식시켰더니 이 우울한 쥐가 명랑해지더라. 이런 연구 결과들이 막 나오거든요. 내가 기분이 이렇게 다운되고 감정이 이렇게 바뀌고 이상한 좀 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자꾸 떠오르고 이런 것들을 어떤 생각으로 여기로 계속 컨트롤만 할 것이 아니고 내 장의 상태,
장기의 상태가 어떻게 돼 있느냐, 여기 있는 그 미생물들의 상태가 어떤가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달라지는 건데, 암도 염증이다, 치매도 염증이다, 사실 모든 게 만성염증에서 비롯됐다고 하면서 지금 이 염증에 관한 이슈들이 굉장히 부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. 이 염증의 그 글자를 가만히 좀 보시면요, 한자가 불화가 2개가 있어요. 불꽃 속에 있는 거죠. 불이 난 거죠. 그래서 외부의 어떤 균들에 의해서 지금 이 전쟁이 일어난 상황이잖아요. 그래서 이것들을 진화를 시켜주려면, 이 불화가 2개 있는 것을 꺼주려면 강력한 물이 필요합니다. 그게 바로 수기이고 물과 소금이에요. 그래서 이 물과 소금이 들어갔을 때 염증이 다스려져요. 그러니까 예전에 바닷가 가가지고 놀 때 막 거기서 조개에 베이고 괜찮아요. 빨리 아물어요. 그 소금물 바닷가에서는. 그리고 옛날에 할머니들이 뭐 어디 깨져갖고 오면 된장 발라주고 굉장히 무식한 걸로 봤는데 굉장히 과학적인 거예요, 한편으로는. 된장이 갖고 있는 항염, 소염 작용을 하는 거죠. 그때 뭐 항생제나 이런 거 없으니까 소염제. 그걸 통해 가지고 상처를 덧나지 않게, 균이 덧나지 않게. 염증이 덧난다는 거는 거기서 계속 균이 번식을 하는 거잖아요. 바이러스가 활동을 계속 하는 거고. 그런데 그 어떤 세균 바이러스도 이 소금물에서 살아남는 애들은 거의 없어요. 드물게 호기성, 염기성, 뭐 그런 염분을 좋아하는 애들이 아주 드물게는 있지만 대부분 다 소금을 싫어합니다. 그래서 소금물에서 살아남는 균들이 거의 없어요. 그러니까 염장을 해가지고 오랫동안 식품을 보존해서 그걸 몇 년이 지나도록 먹고, 우리가 된장간장을 만들어 먹고, 김치, 장 묵은 거, 묵은지도 먹고, 장도 심지어 씨간장 오래된 거 지금 굉장히 약으로까지 치면서 먹잖아요. 그렇게 부패되지 않고 발효되게 유해균들을 막아주는 것이 이 소금이 하는 되게 중요한 역할입니다. 항염, 항균의 기본이 바로 이 소금이 하는 역할이고요. 그리고 실제 연구 결과를 봐도 염증이 많은 세포 속에 그 염증이 발생한 그 세포들 주변으로 소금이 몰린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. 가서 치유를 하는 거죠. 그래서 이 염증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소금은 너무나 중요하고, 그리고 이걸 그러면 우리가 항생제로 다 다스릴 것인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. 항생제가 강력하지만 인류의 어떤 뭐 수명이나 이런 전염병을 막은 되게 중요한 발명품이기는 한데, 이게 또 굉장한 내성을 갖고 있고, 지금 슈퍼 바이러스, 슈퍼 세균들이 마구 나오고 있잖아요. 항생제 내성에 생긴 균들, 그 균들도 진화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듣지 않는 균들이 마구마구 발생하면서 병원에서 오래 앓고 계시거나 이런 분들 보면 약이 안 들어서 그 다음에 뭐 굉장히 안 좋은 결과까지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이런 자잘하게 생기는 늘 전투를 벌이고 있는 이 우리 몸이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좋은 염분, 수분을 통해 가지고 부패하지 않고 발효가 일어나서 미생물들이 활동을 잘 할 수 있게 해주시고, 염증으로 인해서 불이 붙은 그걸 싹 진화를 시켜주는데 소금을 잘 활용하시면 염증 없는, 혹은 염증이 생겨도 좀 빨리 회복되는 면역력이 건강한 몸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면역력이 좋은 몸은 뭐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염증에 강한 몸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소금을 좀 꾸준히 드시고 몸을 좀 많이 만들어 본 분들은 그런 경험을 하세요. 다친다, 빨리 아물어요. 그리고 내가 어디 뭐 진물이 난다든지 어떤 골맞다든가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. 뭐 다 약 먹고 뭐 바를 수는 없으니까 그럴 때 소금을 좀 넉넉하게 드시면 얘가 꾸덕꾸덕해집니다. 그 바로 딱지가 앉아요. 재생이 빨리 돼요. 그런 경험을 몇 번 해보시면 이 소금에 대한 걱정이나 두려움이 딱 사라지거든요. 그래서 그걸 잘 활용하시는 분들은 어떤 본능적으로 그걸 알고 계세요. 이에 뭐 염증이 있고 치주염이 있고 이럴 때 소금으로 다스려,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, 소화 안 되고 속 불편해서 위염 같은 거 있을 때 그렇게 소금 먹어, 어디 아프면은 발라.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또 그런 얘기를 먼저 해주시는 분들도 많으세요. 네, 그래서 지혜롭게 이 염증에 소금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염증이 어느 부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 조금 더 들여다보면 같이 드셔야 될 게 좀 있긴 합니다. 뭐 단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, 눈에 염증이 생겼다 그러면 기본 이 염증을 다스리는 소금과 물 필요한데, 눈의 뿌리는 어딜까? 간이잖아요.
간을 좀 튼튼하게 하는 걸 같이 좀 먹어주면 좋겠네. 그래서 이 소금과 함께 간을 풀어주는 신맛 나는 것을 함께 드신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응용이 가능해지겠죠. 다양한 방법으로. 그러면 웬만한 염증들은 좀 스스로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.